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회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월 5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죠. 역시나 했습니다. 일단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여기 대해서는 사면권자로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내용들을 나열을 했죠. K방역 성과, 경제 성과 이런 거 자화자찬을 하고 부동산 정책은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고비 잘 넘기면 이런 전제를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자,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백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작한다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 고비 잘 넘기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어떤 독선, 독주, 또 실력 구조, 오만, 이것이 계속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될 텐데 1년여 동안 남았습니다. 이 독선, 독주는 지금 야당이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결국 막아야 되는데 당장 민심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죠. 만약에 특히 이 성부초가 서울시장 선거인데 여기서 보수 야당이 승리를 하면, 범야권이 승리를 하면 좀 힘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정책들도 많이 바꿔야 될 테고 다음 그로부터 11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정권도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또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도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 중요하다 이야기를 여러 차례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정을 보수 쪽에 가져가는 것, 그 자체도 그렇지만 그것이 정권 탈환의 이 교두보가 되고, 또 그동안 선거, 큰 선거에서 4연패를 했죠. 20대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21대 총선 4연패를 해서 기진맥진하고 지리멸렬해 있는 보수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좀 살아나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좀 굴러갈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좀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 야당이 선전을 해서 승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이 정당 지지율에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을 했어도 이 서울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출마 희망자들 제가 다 관찰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11명입니다. 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고, 1월날 해동을 해서 야권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오세훈, 나경원 다 치면 11명인데, 이 11명의 면면을 보면 절대 저는 승리를 보장을 못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서울의 유권자들, 서울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후보를 찾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한두 사람 빼고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71년생이니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전 국회의원이죠. 지금 범야권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했거나 앞으로 할 인물은 11명인데, 그 중에서 전직 국회의원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8명입니다. 3명 빼고 다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직 국회의원이 이 범보수가 4연패를 할 때 직간접적으로 다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나와서 서울시장 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4.15 총선, 불과 8개월 전에 치러졌죠. 8개월 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겠다고 한 사람 중에 그때 8개월 전 4.15 총선에 나와서 서울시,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각 선거구에 나와서 그때 출마를 했는데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패배를 한 인물들,
무려 6명이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8개월 전 선거에서 거의 참패를 했죠. 특히 이 국민의힘 지금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은 중진급이면서 8개월 전에 민주당 정치 신인들에게 일제히 패배를 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8개월 전에 지고 이 서울시장 선거를 무슨 마치 뭐 패자부활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지적이 나올 만도 합니다. 자, 오신환,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오신환, 관악을에서 청와대 출신 정태호 민주당 후보에게 졌죠. 1월 날 두 사람이 무슨 단독 회동을 하면서 단일화 논의를 했다. 그렇게 마치 거물급처럼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불과 8개월 전에 서울 강진을에서 청와대 출신 신인 고민정에게 패배했습니다. 같이 단일화 논의를 했다고 퍼포먼스를 벌인 나경원, 동작을에서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후보에게 졌죠. 자, 중진위원 이혜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물론 이혜원 전 의원은 지역구 돌려막기를 하면서 본인의 지역구 서초가 아닌 동대문 을에 출마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경태 민주당 후보에게 졌습니다. 자, 김선동 사무총장, 직전 사무총장이죠. 중진인데 서울 도봉을에서 민주당 신예 오기형 후보에게 졌습니다. 자, 김건식, 송파병 여기도 민주당 남인순 후보에게 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8개월 전에 서울 지역에 출마해서 줄줄이 낙선을 한, 특히 신인들에게도 막 졌던,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중에 6명이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지금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서울 시민에게 그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서울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패자부활전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지지율 지금 1위를 받고 있는 안철수,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조사하면 상당히 높이 올라가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했으니까는 안철수, 오세훈 대권 주자, 이 사람들이 또 대권 가도가 지금 여의치 않으니 지금 상태로는 차기 대선에서 본인이 어떤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극히 낮으니 우회로로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 때는 또 나가겠죠. 바로 직후에 대선 때는 못 나가도 서울시장 한 번 하고 다음 대선 한다고 또 나가겠죠. 만약에 서울시장 되면은. 그래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거쳐가는 자리냐.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논란들이 생길 수가 있는 그 상황인데, 자, 반대로 민주당을 보시면 지금 유력한 후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우상호 출마 선언했고, 한 사람은 박영선 사실상 출마합니다. 지금 장관직이 아직 있기 때문에 선언을 못해서 그렇지. 자, 우상호는 서울 서대문 갑에서 다른 국민의힘 자기 경선 주자들은 전부 서울에서 떨어졌는데, 민주당 우상호는 서대문 갑에서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성은에게 이겨서 사선 국회의원 자리에 오른 그 상태에서 출마를 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선택을 계속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출마를 하고, 자, 박영선 구로에서 사선을 했죠. 사선하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바로 출마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 시민들이 볼 때 인물론에서 어느 쪽이 더 훨씬 지금 앞서 있을까요? 그리고 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총선 3개월 남은 시점에 전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야기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보통 선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죠. 인물 대결, 구도 대결이 같이 막 펼쳐지는데 어느 것 하나 유리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인물의 절대적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만 딱 봐도 비교 우위가 확실히 드러나죠. 민주당 쪽 주자들이. 그리고 8개월 전에 패배를 했던 그 경험자들이 6명이나 줄줄이 지금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나온 이 상황. 그리고 또 하나 구도.
지금 안철수가 등장을 하면서 자칫 후보 단일화가 실패를 하면은 야권에서 2명의 후보가 나가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가 나가서 3파전을 치르고 반문재인 이 표가 분산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물 구도 전부 불리하죠. 거기다 특히 코로나 포퓰리즘, 재난지원금 다시 선거 앞두고 살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본 야권이 안철수를 포함해서 승리를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교체,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도 무방해지는 그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지금 3개월 남겨둔 그 서울시장 선거에 그냥 아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인물 또는 구도 또 여건이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은 결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좋은 조건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런 인물들로 과연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것이냐, 새로운 서울 시민들에게 새 상품을 8개월 전에 쫙 내세워서 퇴짜 맞은 상품 말고 새로운 상품을 국민의힘이 서울 시민에게 보여주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 아마 그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